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최초의 축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페스티벌 하면 생각만 해도 신나죠? 풍요로움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세상은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왁자지껄한 분위기에다가 먹을 것도 풍성하고 볼거리도 많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닌 그런 기억이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지낸 명절이나 잔치, 바로 작은 축제였죠. 오늘날 유명한 세계 10대 축제라고 하면 우선 브라질의 삼바 축제를 들 수 있죠. 독일의 맥주 축제, 일본의 눈 축제, 영국의 노팅힐 축제, 몽고의 무예 축제, 이탈리아 베니스의 카니발, 태국의 송크란 축제,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멕시코의 세르반티노 축제,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축제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기도 하고 무예를 겨누는 것이 축제의 본질인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축제는 기껏해야 몇백 년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1000년도 되는 게 드문 거죠. 왜 축제에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무예를 겨누는 것일까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기뻐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무예를 겨누어 최고의 장사, 힘센 사람을 선발해서 지도자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고대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섹스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힘센 장사와 미인이 잠자리를 하면 자식도 힘세고 잘생기고 뛰어난 인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세계 최초의 축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축제의 기원이 무엇인가? 축제란 결국 인간이 신성과 자연에게 보내는 경애이자 기념을 위한 것인데 계절의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이기도 합니다. 이 서구의 축제는 동양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에는 디오니소스 축제, 로마 시대에는 겨울 축제로 변했는데 음주, 가무, 행렬을 동반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축제는 농사와 계절과 자연의 순환을 상징하고 있어서 다신교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를 거치면서 점점 종교적인 의식의 형태로 바뀌기 시작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세계의 축제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과의 교감으로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국가의 번영과 전쟁의 승리, 가뭄과 재난을 예방하거나 소멸하는 염원을 담은 것이죠. 스페인의 불축제, 일본 아소의 불축제, 미얀마의 물축제, 이 모두 불이나 물을 통해서 불결한 것을 태워버리고 악령을 씻어버린다는 그런 정화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축제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힘과 용기를 기울여서 이김으로써 기쁨을 만끽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가져오는 행사이죠.
대표적인 축제가 올림픽이고 몽골의 나담 축제, 베니스의 곤돌라 축제, 홍콩의 용선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줄다리기나 편싸움, 석정과 노다리 발기와 같은 전투 상황을 재현해서 관객을 흥분의 도가니로 이렇게 이끄는 전투 축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6인이 섬 다니족의 돼지잡이 축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시의 줄루족의 축제, 노르웨이의 바이킹 축제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풍요로운 음식, 음료, 술이 주가 되는 축제입니다. 인간의 식욕을 충족시키고 술로 광기를 일으키고 예술적인 감성을 끄집어내는 축제로서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가 있습니다. 이처럼 축제, 곧 카니발의 기원은 카니발에서 유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기나긴 겨울을 지내고 새봄을 맞이하며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새봄맞이 축제가 교회에서 수용돼서 카니발 형태로 변모했습니다. 북방의 시베리아에서 12월 말이 되면 태양신 탱그리 부활축제가 열립니다. 시베리아 툰투라 타이가 지역에서 동짓달이 되면 태양이 며칠간 뜨지 않는 암흑의 밤이 옵니다. 고대 시베리아인들은 이걸 보면서 태양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태양이 하늘에 떠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게 해달라는 의미로 하늘의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무렵에 태양이 다시 뜨면 탱그리 신이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카니발, 영국의 노팅엄 카니발, 뉴욕의 이너 카니발, 프랑스의 듄거르케 카니발, 모두 행렬과 역할의 뒤집기, 마스크나 변장, 카니발 왕의 화형식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 기간에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는 출산율이 증가했음이 나타나는데 고대의 일부 일처제가 관습으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분방한 그런 삶을 살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고대에는 제천 행사가 행해지는 이 축제 기간에는 천문학을 바탕으로 한 날에 행해집니다. 태양과 달 숭배의식이 관련이 있는데 대체로 4년 주기로 행사를 거행하죠. 태양형은 1년 365일에 낮춰 계산해보면 실질적으로 365.251이 되기 때문에 달력과 태양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4년마다 한 번씩 366일을 맞춰야 됩니다. 바로 1년이 366일이 되는 해 제천 행사를 했는데 잉카 문명에서도 1년이 366일이 되는 해 대규모 제천 행사를 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이러한 제천 행사를 하면서 고대인들은 366일째 되는 날에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또 신이 내려왔을 때 그 신을 하늘에 돌려보내지 않고 인간 여인의 몸에 집어넣어서 반신 반인의 형태로 잉태시켜서 지상의 지배자로 이렇게 삼고자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고대인들은 태양의 주기를 계산해서 신이 언제 강림하는가 예측해서 제천 행사를 거행하고 가장 뛰어난 남성을 선발해서 신녀, 곧 샤먼의 임신 주기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날짜에 잠자리를 같이 해서 하늘의 기운을 가진 천손을 잉태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도 신전에서 여인들이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고대인들의 사상이 세계 각처에 널리 공유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BC 5세기 중반경에 바빌론을 방문한 얘기를 전합니다. 이 바빌론 여인들은 일생에 한 번 아프로디테, 이슈타르라고 하는데 그 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낯선 남자와 잠자리를 해야 합니다. 신전에 앉아 있다가 자신의 무릎에 은하 한 입을 던진 남자와 관계를 맺는데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남자와 교합이 끝난 여자는 신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겨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제천 행사의 축제의 한 가지 풍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샤먼들은 광대버섯과 같은 마약성 물질을 먹고 환각 상태에서 선택받은 남성과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환각 상태에 빠지면 신이 몸에 들어오면서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신라시대 경주 고분에도 버섯 모양의 청동 조각이 발견되는데, 삼국시대에도 역시 종교의식 때 이런 환각을 위한 버섯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풍습은 부대에 오면서 술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혼례에서 신혼부부가 첫날 밤에 술을 마시는 풍습이 정착이 된 거죠. 고대 한국인들이 살던 추운 지방에서는 청동버섯을 구하기 쉬웠지만 점차 온대 지역이 확산이 되고 기후가 따뜻해지고 또 거주지가 보다 더 따뜻한 만주, 한반도로 이렇게 이주함에 따라서 독버섯을 구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5,000년 이상 단군조선에서 배달국 또 한국까지 가면 9,000년 이상 하늘을 숭배하는 제천의식을 지내왔습니다. 단군조선은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의 역대 단군은 매년 봄, 가을에 천제,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음력 3월 16일 이 대영절이라고 하네요. 그때는 이제 삼신, 상제님을 맞이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강원도 마리산에서 천제를 봉해하고 또 10월에는 태백산, 오늘날은 이제 백두산에서 봉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40세가 상해 단군 왕검 51년 BC 2283년에 단군 왕건께서 운사 배달신에게 명해서 혈구에 삼랑성을 축제하고 마리산에 제천단을 설치할 때 강남의 장정 8,000명을 동원해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BC 2280년 3월에 단군왕건께서 친히 마리산에 행차하여 천제를 올리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한민족의 천제 문화는 이 고대 중국에도 전파돼서 중국의 역대왕들도 천제를 봉행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에 보면 춘추시대까지 이런 2명의 중국 왕들이 산동성 태산에 올라서 천제를 지냈다고 전하고 진시황과 또 한무제도 태산에서 천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일본의 신사문화 역시 이런 천제를 이어받은 것으로 천지신명 또 삼신, 상제님을 받드는 동방신교였던 풍습을 그대로 천신과 자연신, 조상신 등 다양한 신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이 축제를 지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하느님께 제사를 지낸 축제는 신성한 장소, 신에게 제사를 지낸 공간인 이런 신전 근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단군조선 시대에는 우리 한민족은 소도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서 천제를 올렸죠. 단군조선 11세 도해 단군은 전국의 12명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아서
국선 소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경인년 BC 1891년 도회 당군께서 오가에게 명해서 12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을 택해 국선 소도를 설치하게 하셨다. 그 둘레에 박달나무를 많이 심고 가장 큰 나무를 택하여 환웅산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셨다. 그 이름을 웅상이라 하셨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세 흘달 장군도 소도를 많이 설치하였고 청소년을 교육했는데 화랑의 기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13세 당군 흘달 제20년 BC 1763년 소도를 많이 설치하고 천지야를 심으셨다. 미혼자제에게 독서와 활쏘기를 익히게 하고 이들을 국자랑이라고 부르셨다. 국자랑이 밖에 다닐 때 머리에 천지야를 꽂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천지화랑이라 불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소도는 수두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는 신성한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 소도 주위에는 금줄을 매어서 사람의 출입을 금했고 소도를 훼손한 사람들은 금고형, 곧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죄인이라도 소도 안에 들어가면 그 죄를 묻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결국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성소라고 일컫는 곳은 곧 우리 한민족에게는 소도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도의 풍속이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솥대입니다. 솥대를 알리기 위해서 입구에 세운 높은 기둥인 이 솥대가 있는 거죠. 솥대는 곧 신을 모시는 기둥인 거죠. 솥대 끝에는 새가 조각이 되어 있는데 하늘의 사자로서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한 존재로 숭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구에 사실 기원 전 660년경에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에 최초의 신전이 세워지고 그 150년이 지난 다음 파르테논 신전이 아직도 데릴소 기둥으로 남아있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 당군조선의 유적은 있을까요? 그리스보다 2000년이나 앞선 기원전 2500년 전에 여신을 모신 신전이 1980년대 발굴되었습니다. 당군조선의 강력에 속한 중국 연영성 조양시 우하량의 홍산문화 유적지에서 신전과 더불어서 황토로 빚은 여신상이 발견이 된 거죠. 세계 신전 건축과 더불어서 여신상의 역사가 5,500년 전까지 이렇게 거슬러 가게 됐습니다. 또 다른 제천 행사의 자취는 지구라트 그리고 피라미드입니다. 수메르인들은 하느님의 산, 하늘 언덕이라고 부르는 이 지구라트는 BC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신성한 구역에 흙벽돌로 신전을 마치는 그런 기단의 용도로 만든 제천문화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메르의 신들은 대기의 신인 엔릴, 물의 신은 엔키, 쟁기의 신, 사랑과 풍요의 신 이슈타르 등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위계 질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메르에서는 봄마다 성대한 축제를 벌였는데 신들이 매번 다시 결혼하면서 창조의 과정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믿었고 이를 통해서 만물이 번성할 거라고 확신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BC 2700년경 수메르의 지구라트는 문자와 원기둥 건물 양식 등과 함께 이집트 서쪽으로 전파가 돼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됐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의 평평한 꼭대기 위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피라미드는 현재 몽골이나 만주, 티베트뿐만 아니고 북미의 인디언 유적지, 멕시코의
툴텍 문명, 아스텍 문명, 중앙아메리카의 마야 문명 유적지 등에서 발견돼서 인류 공통의 태고적인 어떤 천재 문화임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천 행사의 기원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BC 3897년 갑자년 10월 3일에 배달국이 개국이 됐는데 그 수도인 신시의 중심이 되는 태백산 산정에서 천단 곧 신단을 만들어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태백일사에 환웅총황이 소도에서 제천 행사를 행했던 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환웅총황이 처음 내려오신 곳이 이 산이다. 이곳은 배달의 왕업이 흥한 신령한 땅이니 소도에서 제천하는 애풍속은 필시 이 산에서 시작된 것이다. 예로부터 환족이 삼신 상제념을 숭배하고 공경하니 또한 이 산에서 비롯되었으니 평범한 산이 아닐 뿐 아니라 금수조차 모두 신령한 가마에 젖어 이 산에서 편안히 살며 일찍이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였다. 사람도 이 산에 올라가며 신을 모독하지 않았으니 만세에 걸쳐 항상 공경하고 수호하는 표상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BC 3897년 거의 6,000년 전에 제천 행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거죠. 이처럼 신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지만 마을 입구에 고인돌, 지석단에서도 이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인돌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제단이기도 했던 거죠. 지석단, 지석묘, 고인돌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동아시아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멀리 중앙아시아, 유럽, 심지어는 인도네시아까지 이 고인돌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랍죠? 네, 고인돌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단군 조선의 제천의식을 승계한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삼환의 제천의식 모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고 천재이고 또 노래하며 춤추며 축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제사를 지낸 후에는 수도에서는 천재를 지난 천단 혹은 참성단 아래의 넓은 공터에서 또 지방에서는 소도의 아래 마을에서 작은 마을에서는 고인돌 옆에 넓은 터에서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면서 축제를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브라질의 삼바 축제, 독일의 맥주 축제, 일본의 눈축제, 영국의 노팅엄 축제, 몽고의 무게 축제, 이탈리아의 베니스 카니발, 태국의 송크란 축제,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멕시코의 세르반티노 축제, 스페인의 토마다 축제 등 이런 세계 10대 축제를 살펴보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무예를 겨누는 것이 축제의 본질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기후위기를 해소하고 가뭄을 물리치고 비를 내려달라고 혹은 천재를 물리쳐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이나 민족, 이 국가가 나름대로 세상과의 어떤 우주와의 어떤 화해를 기원하는 의식이 추가되면 앞으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세계 최초의 축제가 열린 곳이 어딜까요? BC 660년경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근방일까요? 단군왕검 BC 2283년 마리산의 제천단 아래일까요?
BC 2700년경 이집트의 피라미드 부근일까요? BC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지그라트 근처일까요? BC 3897년 베달국의 신시일까요? 그리스나 이집트에서는 제천의식 이후에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놀았다는 기록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민족의 제천의식에는 반드시 그런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제의 역사는 길게 약 6,000년 배달국, 짧아도 4,000, 3,000년경 단군왕금 시대가 세계 최초의 축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세계 최초의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계 최초의 문명 이야기 앞으로 출간될 예정이고요. 또 우리가 몰랐던 단군조선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 책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